자, 탄핵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일관되게 이제 인용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차고도 넘치고 예. 또 더군다나 이게 정치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나라의 미래를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더에다가 변호인단들이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제일 바보가 판사나 검사하고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극하고. 그런데 변호인단은 모욕을 주고 화를 나게 만들었으니 도대체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저거 법리적으로는 이미 싸움 끝났는데 법리적으로 그 변호할 것도 없는데 예.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결국은 종국적으로 이 결정이 나는 거에 대해서 불복하라고 하는 이런 그 시그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논리적으로 예. 정연하게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모욕을 주면서 그렇게 선전선동을 하니까 너무 지나친 거죠. 소추위원 중에 한 분을 제가 최근에 그 뵀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 출발점은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도 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리를 따지고 법리적으로 다툼을 벌였으면 좋다. 헌법 위반했고 법률 위반했는데 이게 파면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를 따지는데 처음부터 법리 싸움했으면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소추위원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도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지네끼리 또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순서 정하는 것도 막 싸우고 예. 뭐 거기도 온건파가 있고 뭐 강경파가 있고 예. 그러니까 뭐 좀 뒤죽박죽 엉망해요. 엉성해요. 그래서 최후 대통령 의견서 읽을 때는 서로 뭐 그 최후 변론할 때 서로 하려고 그래갖고 봉숭아학당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또 그걸 또 자기네들 스스로 날치기로 그거를 또 변호했다고 그렇게 그 예. 어떤 집회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대통령 의견서를 서로 읽으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을 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로 있을까요? 뭐 정말 불안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24시간 남았나요? 예, 24시간 남았습니다. 이제 1초가 뭐 1년처럼 느껴지겠죠. 근데 하여간 이제 이 인용이 된다 치면은 아마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걸로 봐서는 강력 반발할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강력 반발하면 안 되죠. 이제 그걸 받아들여야지 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강력 반발하다 보면 그 추종자들이 또 흥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짜 나라를 걱정한다면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인 것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인용될 때 강력 반발할 것 같고. 예. 만약에 기각된다면은 의외로 겸허하게 나올 거예요. 기각이 되면. 네. 근데 뭐 그래야 되잖아요 또. 이제 뭐 기고만장하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 정도는 아시겠죠. 하지만은 12월까지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기각이 돼도. 예, 그 혼란이 이제 12월까지 계속가지 않겠어요. 그럼 아주 이제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인용을 주장하고 촛불을 들었던 분들에게는 거의 멘붕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그런에도 지금 바닥인데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바로 삼성동 자택으로 가지 않고 거리에 나와 있는 탄핵 기각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하는 분들에게 갔다가 무슨 돌발 상황이 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진짜 그분이 마지막까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큰 잘못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세력들을 다독이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기회를 뭐 생각하자. 뭐 그게 맞지. 선동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안에도 지금 1년 동안 나라를 두 동강이 내놓고 온 국민을 실망을 시켰는데.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역사에 저는 이제 얘기를 그렇게 했거든요. 박근혜 드라마는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후에 계속 드라마가 될 겁니다. 연속극 드라마가 되고 예. 또 영화로도 나오고 또 너무 역사적인 소설로도 사건이니까. 나오고. 그래서 예. 제가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신치호 선생이 묘청의 석양천도 실패를 1000년에 조선 1000년의 1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보다 더 큰 사건이죠, 이게. 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오래 사십시오. 그럼 박근혜 드라마 많이 볼 겁니다. 예. 그러네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탄핵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네. 사람들이 드라마 안 본다, 영화 안 본다. 왜? 이게 제일 재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정말 영화 소재로는 끝내주죠. 자 지금 남경필 지사 캠프 총괄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면 네. 바로 대선 그 국면으로 들어가잖아요.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 주자들 중에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저는 대선 국면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 이미 들어가 생각하고요. 있고.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그동안의 그 촛불 세력들이 기세가 또 오르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탄핵이 기각되면 또 촛불 세력들이 또 더 결집합니다. 그래서 결국 수혜는 가장 앞선 주자한테 결국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다 저 혜택을 보게 돼요. 앞선 주자가. 앞선 주자 지금 1위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예. 제일 예.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돼도 유리하고 저렇게 돼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분은 정말 올해 운세가 대통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 앞서는 문재인 후보가 제일 유리할 거라고 했는데 200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1등 공신 아니에요? 네. 직접 그 대통령 당선시킨 네. 대선판을 누구보다도 좀 잘 읽을 것 같은데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그 대통령 두 후보가 정말 피를 말리는 박빙의 경쟁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되면 대통령 될 정도로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고. 그랬죠.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진짜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울었죠. 예.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저보러 1등 공신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1등 공신은 죄송하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기에 이제 지지율이 거의 뭐 한 자리 숫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본인이 만드셨으니까 1등 공신을 할 수 예. 있고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1등 공신이 예, 이제 만약에 누가 되면은 1등 공신이 되겠죠. 예.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하죠. 그리고 그때는 또 내부 경선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내부 경선도 별로 치열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지금도 원사이드하게 뭐 한 분이 앞서고 그래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면은 이순신이 나와도 못 이긴다. 안중근이 나와도 못 이기고 세종대왕께서 나오시면 혹시 이길지 모르겠다 정도로 지금 내부 경선도 굉장히 경사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너무 재미없는 대선일 것 같아요. 정 의원님 네. 계속 저거 음반을 내시잖아요. 갑자기 왜 음반 얘기를 하세요? 아 너무 궁금했어요. 벼랑 안에 돌발 퀴즈에 그러니까 왜 네. 자꾸 음반을 내세요? 아니 저도 이제 뭘 모르고 냈는데 그래갖고 이제 5개까지 냈는데 히트곡이 하나도 없고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리자 하고 이제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제가 언제 한번 기사를 봤더니 그 동네에서 어느 분이 거의 뭐 무료 도서관을 지었어요. 근데 무료 도서관을 지은 게 자기 자식이 사고 나갖고 이제 그 저세상 사람이 됐는데 거기서 받은 보상금을 갖고 정도원 의원님 지역구에 도서관을 짓고 네. 거기에 그 도서관 오프닝 행사 때 갖고 노래를 불러준 기사를 한번 봤거든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거 보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딸이었는데 예. 이제 딸이 교통사고 죽은 다음부터 이제 일을 안 하고 그냥 무덤에 가서 맨날 소주만 마시고 있길래 아하. 근데 굉장히 자수성가한 돈이 많은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을 해서 우리 이제 진아 걔 이름이 진아였는데 진아 이름으로 도서관 하나 만들고 잊어버리자 해서 이제 설득을 해서 돈을 이제 50억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서울시 부시장이었는데 서울시 땅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을 만들고 지금 이진아 도서관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도서관으로 돼 있죠. 근데 그때 이제 10주년인데 제가 이제 그때 찬송가를 불렀죠. 아하. 그 부부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거를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인가가 예. 옆에서 이제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아마 유튜브로 유튜브. 돌렸나 뭐 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는 못 보고 그걸 기사 보고 들으셨- 울었어요. 네, 그걸 들으셨군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후에 이제 세월호 참사 났을 때 그 기사를 보고 그거를 도용해 그 좀 벤치마킹 해갖고 안산에다가 아이들 이름으로 도서관을 하나 짓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 되네요. 예. 그래야지 부모님들이 그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럼 이제 지하에다가는 이제 뭐 그 추모관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 부모님들이 와서 평생 거기서 자원봉사도 하고 그것도 진짜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뭐가 이렇게 공개가 되면 네. 박사모 회원들이 뭐 기절초풍할 것이다, 뭐 돌았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그게 했었는데. 이제 2007년 얘기인데요. 예. 그때 이제 양쪽이 치열하게 검증을 할 때라서 제가 검증을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 구멍가게도 운영 못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흑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를 알게 되면은 모두가 경악하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분들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예. 또 이번 대선은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 안 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나라가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 당시 별로 귀뚱에도 듣지 않더니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그게 2007년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 네, 그 뭐 다른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시잖아요. 나오신 김에 좀 소개도 좀 하고 그러시지. 저를요. 예. 제가- 광고를 좀 해야죠. 저는- 투하셔야지 서로. 저는 이제 삼선 의원 하다가 국회의원 떨어진 사람인데 제가 뭘 소개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CBS에서 뭐 하시나요? CBS 안에? 예, 예. CBS에 이제 월간 뭐 코너가 하나 있고요. 예. 또 TBS에는 주간 코너가 있고 TBS. 예, 예. 그래서 저하고 TBS에서 만나신 거네요. 예, 예. MBN에서는 이제 요새 새로 하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 고정으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소위 요새 잘 나가는 썰전하고 같은 시간대거든요. 아하. 예.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많이 홍보했네요. 예, 그리고 그럼요. 그 제목이 뭐예요? 판도라인데 판도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3선을 지내신 정돈 의원님을 모시고 그리고 5집 가수 약간 우리는 4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 더 내셨네. 그러니까 창피합니다. 자, 5집 그 음반까지 낸 정돈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